그동안 소행성에서는 그물, 타이탄에서는 연료를 채굴할 수 있었지만 현재 우주공간 탐사기 비행에는 막대한 경비가 듭니다. 이는 모두 발사가 원인인데요. 자금의 대부분은 지구 중력권에서 탐사기의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발사기 제조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발사 비용은 작은 나라의 연간 예산과 맞먹을 정도라고 하네요. 미국이 우주선 메리너 1호에 투입한 경비는 1,850만 달러였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데이터 속에서 하이픈 하나가 빠지자마자 메리너 1호는 사고를 당했고 자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언론은 이 과실을 역사상 가장 비싼 하이픈이라고 신랄하게 비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물이나 우주선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경우 발사 비용이 대폭 삭감되어 천체의 식민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로켓을 사용하지 않고 우주선을 발사시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우주 엘리베이터와 스카이훅입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아볼게요. 그럼 10초 후에 발사합니다. 카운트다운 스타트! 우주 엘리베이터. 잠시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이 우주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하면 수리 중이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푯말이 걸려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또 계단을 이용합니다. 23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정지돼서 오랫동안 엘리베이터 담당을 기다리게 된다면 정말 지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모든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처음 우주 엘리베이터를 떠올린 것은 소비에트의 학자 치올콥스키인데요. 그는 이 공학 설계를 정지 궤도까지 오는 거대한 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첨탑이 지구의 자전과 같은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구조물 전체가 정지된 상태 그대로인 것입니다. 치올콥스키는 에펠탑을 보며 이 생각을 떠올렸고 엘리베이터를 수축하지 않는 내구성 있는 재료로 건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케이블을 사용한 엘리베이터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지상에 케이블이 고정된 토대가 있습니다. 이 토대를 배와 같은 곳에 설치해서 이동식이 된다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하면 허리케인이나 기타 악천후에서도 엘리베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의 반대측은 카운터 웨이트 역할을 하는 거대한 물체에 고정하여 정지 궤도보다 약간 위의 우주 공간으로 발사합니다. 그 뒤 케이블에 엘리베이터를 고정하면 완성입니다. 진정한 천국의 계단이죠. 당연히 이 우주 엘리베이터는 매우 튼튼해야겠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케이블의 재료가 천으로 된 끈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과연 어떤 재료가 원심력과 화물의 중량을 견디며 동시에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가장 유력한 후보는 카본 나노튜브입니다. 이 소재는 가늘면서도 충분한 강도가 있는데요. 다만 카본 나노튜브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케이블을 만드는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실험실 단계로 고밀도의 카본 나노튜브를 얻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세계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우주 엘리베이터의 구상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일본의 건설회사 오바야시 구미는 2050년까지 그 같은 엘리베이터를 건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즈오카 대학의 한 연구실에서도 이 프로젝트 구현에 관한 실험 계획에 대해 거론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위해 가로 세로 3cm, 높이 6cm의 작은 상자가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 상자는 두 개의 인공위성 사이를 연결한 10m의 케이블을 따라갈 예정이었는데요. 실험용 인공위성은 두 대 모두 2018년에 성공적으로 발사됐지만 실험의 성공에 관한 뉴스는 나오지 않았답니다. 이 건에 대해 혹시라도 정보를 갖고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0년 올해는 재도전을 목표로 스타즈미츠의 발사가 계획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 화성에 살고 있었다면 모든 것이 훨씬 더 순조로웠을지도 모릅니다.
화성의 중력이었다면 기존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당장 붉은 행성에 엘리베이터를 건설할 수 있거든요. 명왕성과 위성 카룬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건설하는 것은 더 간단합니다. 이들은 항상 서로 같은 면을 향하고 있으므로 두 개의 천체를 연결한 엘리베이터는 우주 화물을 수송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천체에서 천체로의 탄환 여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엘리베이터를 달과 지구 사이에 연결하지 못하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지상으로부터의 소란에서 벗어나 주말을 이용해 잠시 달로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스카이훅. 하지만 우주 엘리베이터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카이훅인데요. 다행히 스카이훅의 제조를 위해서는 카본 나노튜브에서 기적의 케이블이 발명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장 건설할 수도 있거든요. 이 스카이훅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지구 주변의 궤도로 보낸 화물에서 케이블이 놓이고 그곳에 승강기가 고정됩니다. 단지 그뿐이에요. 우주선은 케이블을 오르며 그 힘을 이용해 고도와 속도를 더해갑니다. 우주 엘리베이터와 달리 스카이훅 아래쪽 끝은 지표에 고정되지 않고 지표에서 높이 100km부터 150km의 공중에 매달린 상태가 됩니다. 스카이훅이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하단은 100km보다 아래로 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런 위치에는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몇 시간 만에 지구를 도는 스카이훅을 사용하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점이라도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승강기까지 도달할 필요가 있겠죠? 이를 위해 초고속 비행기나 서브 오비탈 로켓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이런 우주선 없이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스카이훅과 서브 오비탈 로켓의 조합이 일반적인 발사기의 발사보다 훨씬 비용이 낮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통과하는 케이블의 첨단을 놓치지 않고 도킹해야 합니다. 일종의 우주 낚시인 셈이죠. 이 때문에 화물과 우주선을 잡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고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카이훅에 관해서는 통상과 회전이라는 두 개의 구상이 존재하는데요. 후자의 경우 카운터 웨이트에 매달린 케이블이 360도 회전하면서 지구를 주행합니다. 그 궤적을 따라 그려보면 꽃과 비슷한 복잡한 무늬가 완성됩니다. 케이블의 아래쪽 끝이 지상의 수직으로 매달린 순간 케이블 끝이 화물과 도킹합니다. 이후 화물은 케이블의 움직임과 함께 급회전하며 우주 공간으로 발사됩니다. 아마 그건 어떤 어트랙션보다도 훨씬 더 스릴 넘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스카이훅은 거대한 플라이휠 같은 기능을 하며 축적된 에너지를 발사할 때 화물로 보급되는데요. 이 때문에 토성 궤도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속도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지구로 돌아오는 우주선은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떨어뜨린 뒤 착륙시킬 수 있습니다. 회전식 스카이훅은 케이블의 길이가 짧아도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카이훅보다 경비가 덜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회전식 스카이훅은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스카이훅의 속도가 떨어지며 정지하고 낙하하게 되겠죠? 이 때문에 카운터 웨이트에는 스카이훅의 위치를 수정하는 작은 엔진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스카이훅도 경비가 들어간다는 것인데 분명한 장점으로는 일회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구조물이 있으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를 이용하면 빠르고 저렴하게, 심지어 편리하게 우주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연 한계가 있긴 한 걸까요? 그렇다면 이런 훌륭한 것들을 그동안 왜 건설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언제나처럼 모든 것이 경비와 정치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는 인류가 그러한 구조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넉넉한 투자자가 하루빨리 이 요망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석유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으니 말이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